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자, 이것이 열린 구간 2와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무슨 정리? 그렇지, 사이값의 정리. 자, 사이값의 정리는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야, 여기 단원이 무슨 단원? 단원이 연속 단원이잖아. 연속이야. 기본이 연속. 아셨죠? 전제 조건이 연속이야. 자, 나중에 배우는 두 개의 정리가 더 있다고요. 그거는 기본이 미분 가능이야. 지금은 연속이 기본이야. 아셨죠? 연속이 기본이야. 그럼 지금 이만큼을 fx라 처음 칭하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fx는 2에서 3 폐구간에서 연속이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뭘 하듯이? 서술형 쓰듯이.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 확인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우리 x축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된다고요. 괜찮죠? 그럼 얘 2를 대입하시는 순간 계산하시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계산하면 양수 음수? 양수. 자,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양수 음수? 양수. 어디요? 2x 제곱이에요. 아우 쏘리. 자, 그러면 여기 제곱으로 가고 여기 제곱으로 가고 그러면 쭉 내려와서 얘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 되고요. 얘가 음수, 괜춘. 그리고 27 대입하면 3 대입하면 18 마이너스 1 양수. 그래서 얘 서로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다르다. 따라서 fx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2와 3 사이에서 적어도 한 실근을 갖는다. 자, 이 논리가 왜 그렇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꼭 써야 되는 그 네 가지 포인트들. 네. 네 가지 포인트는요, 그대로 밑줄 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fx를 딱 잡은 다음에 얘가 연속이다라는 거 첫 번째 잡으시고요. 얘에 대한 부호, 다르다라는 거 확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는 거. 맨 처음에는 저거까지 해주신다면. 괜춘? 연속인 거 확인한 다음에 부호 반대.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럼 필수제 9번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f-1과 f0과 f1, f2, 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는 0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그러니까 부호가 몇 번 변하는가라는 얘기잖아. 왜? 우리가 연속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죠. 항상 문제에서 나와 있을 거라니까. 너희한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물음. 그거는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는 항상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물어볼 거라고. 그때는 얘의 부호가 몇 번 변하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때 한 번, 0에서 1로 갈 때 또 한 번, 1에서 2로 갈 때 또 한 번. 총 몇 번? 3번. 정답이 그래서 3개 되는 거죠. 현춘? 네. 이거는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y는 fx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위에 개미가 올라갔어. 개미요. 네. 네, 엔트입니다.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움직였어. 그럼 이때의 변화하는 비율을 어떻게 나타낼까를 한번 약속해 보는 건데 이것을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놓은 이 그래프 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X축, Y축으로 뭐 했다? 만들어져 있다 이거잖아.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 X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A라는 점, B라는 점 여기서부터 조금 움직여가지고 B까지 갔다고요. 이때의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움직인 그 변화한 비율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다. 이것의 길이분의 이것의 길이.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니? 어디서 봤었죠? 벌써 미분 나왔어? 그래서 기울기. 그래서 이게 기울기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렇게 구하잖아. 맞잖아.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이 길이를 B-A라고 잡고 여기는 뭐겠어? FB-FA가 되겠지. 근데 이 B-A분의 FB-FA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아유, 이름도 길어요. 그쳐요. 맞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기울기하고 지금 똑같죠? 그 느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그 평균 변화율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지금 똑같아요. 괜춘?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선생님 뒤에 있는 식을 꼭 알아야 되나요? 뒤에 있는 식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잘 봐. 자, 이게 x의 변화량 해가지고 x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얘를 델타 x라고 표현하고 얘를 델타 y라고 표현하면 이게 곧 의미하는 게 델타 x분의 델타 y를 의미할 수 있겠고 그럼 이 b-a는 b라는 문자를 쓰고 싶지 않은 거야. 델타 x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쓰는 게 곧 무엇이다? 평균 변화율인데 선생님 뒤에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지금은 몰라두세요. 아셨죠? 자,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 있는 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다. 왜? X축, Y축에 그냥 평행하게 딱딱 잘랐을 때 이것분의 이것을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약속을 하겠다. 처음 이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우선은 어디부터 갈 거냐면 필수제 1번 잠깐 스톱 순간 변화율까지 하고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부터 할 거냐면 점점 이 점을 얘와 가깝게 해볼 거야. 지금은 여기와 여기를 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얘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되다 못해. 봐봐. 얘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하다 못해. 결국에는 얘가 몇 점 같이 보여? 하나의 점 같이 보이고 이 하나의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라고 불러 이런 걸? 이때의 요거 뭐라 부르죠 이걸? 그쵸? 평소에 말하는 접선 맞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죠. 자, 지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고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야.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개미가 그 순간에서 약간 그 카메라로 찰칵 찍는다고 생각해봐. 그 카메라로 찰칵 찍었을 때의 그 순간에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란 얘기야.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고,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있는 B-A가 원래 이 B-A분의 FB-FA가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런데 B를 점점점 어디로 보내? B를 점점점 어디로 보내? A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보내. 이거야. 자, 우리 한없이 가까워지게 보내. 정말 한없이 가까워지게 보내. 그게 뭐의 기호냐면 그게 표현이 앞에서 배웠던 극한입니다. 그렇죠.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해주는 거야. 알았어. 자, 리미트를 나는 지금부터 해줄 거야. 어디다가, 여기는 이 식에다가 리미트 B가 A로 다가갈 때 B-A분의 FB-FA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를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A와 B는 이제 그냥 고정된 숫자로 보통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선 변하는 것이 지금 누구죠? B가 변합니다. 그래서 B라는 것 대신에 뭐라고 쓴다? X라고 바꿔서 쓴 것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순간 변화율입니다. 변하는 것이 보통 X라고 쓰니까. 자, 얘들아 너무 그냥 겁먹지 말고, 자, 그냥 겁먹지 말고, 자, 알아둬야 되는 거 지금 딱 한 가지야.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어. 그럼 순간 변화율은 걔를 점점점 극한을 보낸 거야. 점점점 분모의 밑에 있는 부분이 짧게. 그러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야. 맞지? 그 얘기야. 그게 끝이야. 선생님 이거 뭐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 외우셔야 되나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외우시면 돼.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지금은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냐면 이것이랑 이것이 무엇인지 양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순간 변화율은 그것을 극한을 보낸 거다. 분모가 0으로 가게.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하적인 의미가 결국에는 이때의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그렇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그 A라는 문자를 표현해서 이렇게 쓰기로 하자라는 얘기야. F'A라고 표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는요.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렇게 됐는데 그럼 뒤에 있는 식 외워야 되나요? 차츰 외우게 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외우는 거 보다는 너무 지금 과부하 걸려요. 그러다 여기까지만 우선 해주시고 여기까지 괜춘? 자, 필수 예제 1번.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 여기 미분계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네요.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 용어와 같은 말이 우리는 미분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미분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갑시다. x가 1에서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식을 우선 써볼 건데 a에서의 미분계수 우리 뭐라고 쓸까? f 프라임 a라고 쓰는 거야. 아셨죠? a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a라고 쓰는 거고 이거와 이만큼의 평균 변화율 계산 어떻게 해? 라고 하면 4-1분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얼마? F4 F1 식을 우선은 쓰는 거 좀 연습해 봅시다. 괜찮지? 주한이 괜춘? 자, 갑니다.
여기 4-1분의 F4-F1 이것의 값은요. 계산하시니까 3분의 1가 되겠고요. F4 계산하면은 63 빼기 0. 그러니까 얘가 21 되는데 우리 F'A 너무 당황하지 말라니까. F'A는요. 그냥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고 그러려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X를 A로 보내버리기만 하면 돼. 광이라 한번 불러볼래? 리미트 X는 어디로 갈 때? X가 여기서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식 써줘.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F'A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니까 여기는 이것만 조금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x-a분의 fx가 뭐야? x세제곱의 마이너스 1 fa가 뭐야? a세제곱의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돼버려서 지워질 거 지워지고 그럼 벌써 보이죠? 0분의 0꼴이고 얘를 극한에 보낼 수가 있다. 맞죠?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극한에 보내시면 0분의 0꼴 이제 변형한다. 어떻게 변형? 그렇죠. 나누죠. 나누시면 남는 건 뭐야? 분자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남습니다. 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 a를 그냥 대입하시니까 3a 제곱이 됩니다. 얘랑 얘랑 같대요. 그렇다면 a제곱은 얼마다? 7. a는 얼마다? 네, 루트 7. 이 마이너스 루트 7은 안 되나요? 마이너스 루트 7 안 되나요? 네, 범위가 나와 있죠. 해준. 네. 그러면 이 미분계수에 대한 식은요, 사실 이렇습니다. 미분계수에 대한 식은 총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외우기가 싫고 귀찮을 거야. 지금 외웠던 식은 그나마 편할 거죠. 왜? 약간의 그냥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처럼 그냥 공식 자체가 외우기가 편한 식이야. 맞지? 맞지? 그런데 두 번째 공식은 좀 외우기가 불편해. 맞지? 그래서 F'A라고 하는 식이 봐봐. 이렇게 있습니다.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다가가는 이거는 좀 외우기 쉬운 식. 알죠? 나도 너희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막 공식도 외워보고 다 해봤는데 외우기 쉬운 식도 있다면 외우기 어려운 식이 있고 이건 외우기 좀 어려운 식.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물음에서는 그냥 x-a를 h로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거든. 어떻게 가능하냐면 x-a를 h로 두시면 x가 a로 다가가시면 h 얼마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x가 a로 다가가는 것 대신에 h가 0으로 가는 것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x-a 대신엔 h로 바꿔놨고 그리고 x 대신에는 a 플러스 h로 바꿔놨고 그리고 뒤에 건 냅둔 거야. 사실 식은 같은 식인데 치환을 한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선생님 이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둘 다 외워야 되나요? 아까 전부터 얘기하는 게 둘 다 지금은 안 외우셔도 된다. 근데 나중에는 외우셔야 된다. 가 맞고요. 그럼 위에 게 외우기 쉬워요. 알아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하는 짓은 무슨 말이냐면
필수 예제 몇 번? 2번이죠. 필수 예제 2번 풀 때는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가 설명이 돼 있는 거거든. 이 문제가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이 돼 있는 그걸 이용한 풀이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수예제 2번 그리고 필수예제 3번 내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나는 나도 이제 미분을 공부하고 이분계수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공부했을 때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어도 사실 이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고 나는 이걸로 계속 가르쳐요. 알았죠? 이거는 공식이고요. 선생님 그럼 공식이기 때문에 너희가 물어보겠죠. 선생님 공식이면은 이건 학교에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쓰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감점이 되는 요인이 있는 게 아니야. 넘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무스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공식 쓰셔도 괜찮아. 알았지? 됐어? 그럼 나는 딱 세 줄 써드릴 거예요. 세 줄. 그리고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것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공식이 지금 여기 있는 이식이나 다 두 개를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이식들의 특징을 바라본 것이야. 보여드릴게요. 1번. 쓰세요. 어디다 쓰시냐? 뭐 잘 보이는 데다, 이런 데다 쓰세요. 아셨죠? 이런 데다 쓰세요. 첫 번째는요.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했니? 자, 이거 물어볼 겁니다.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했니? 1번이고요. 자, 2번은요. 괄호 안에 뺄셈이 분모에 있는 거 확인했니? 자,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우선은 써놓으세요. 괄호 안에 뺄셈이 분모에 있는 거 확인했니?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40분 끝낼게요. 자, 하여간 갑니다. 야, 리미트 봐봐.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a 더하기 h 세제곱 마이너스 fa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나 이것을 가지고 이제 미분계수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 건데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자, 여기서 세 줄이거든요.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괄호 안에 뺄셈, 분모에 있는 거 확인했니?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끝. 자, 그럼 여기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네, 0으로 가죠. 괄호 안에 뺄셈 몇 h야? h? 세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 h제곱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h제곱 곱하고 인정. 그런 다음에 h가 지금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어디로 간다? 여기서의 미분계수. 즉 여기는 뭐죠?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시 여기가 오른쪽 위. 그래서 얘가 f'a고 곱하기 얘가 0이야. 정답은 그래서 0이야. 자, 이게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이거를 물론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닌데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한 거 잘 봐. 여기는 이식들 있잖아. 이식들에 대한 미분계수로 바꿔가는 그 특징들을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되는 식이에요. 그 세 줄은. 그럼 잘 봐봐. 뭐냐면 지금 여기 봐봐.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확인됐죠? 둘 다. 괄호 안에 뺄셈 뭐죠? x-a죠. 분모에 있죠? 괄호 안에 뺄셈 뭐죠? h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야. 아셨죠? 그렇게 계속 간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 다시.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그럼 괄호 안에 뺄셈은 x-a인 거 맞아? 그럼 오른쪽 위라는 건 여기잖아. 그것의 미분계수니까 여기서의 프라임만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f'(a) 아셨죠? 그걸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라고. 알았지? 그게 세 줄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저거라고. 저게 가장 잘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저것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못 봤어요. 진짜 그래. 보시면 알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하시는지 봐보시면 알아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야, 봐봐. 야, h분의 f 한 다음에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거든? 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했니? 그럼 괄호 안에 뺄셈은 몇 h야? 2h야. 그러면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2 곱하시고 분모 분자에 2를 곱한다 이거야. 그래서 f' 얼마다? a에 몇 배? 2배. 정답 그러니까 얼마? 갑시다. 다시 간다. 야,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했니? 네. 괄호 안에 뺄셈 몇 h? 5h. 그래서 5 써주시고 분자에도 5를 곱해주시고.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의 미분계수야? 라고 했을 때 h가 어차피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f'a에 곱하기 5. 그러니까 얼마? 정답. 괜찮죠? 네. 자, 갑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했니? 네. 괄호 안에 뺄셈 얼마?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얼마를 곱해? 이걸 곱하고 얘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1을 곱하면 다야. 맞죠? 그럼 이만큼이 묶여서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했니? 다시 괄호 안에 뺄셈이 분모에 있다. 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여기서의 미분계수. 괜찮죠? 그리고 나서 얘는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3으로 간다. 그래서 3f' 1인 거야. 정답 얼마? 9. 똑같습니다. 자, 분모 0으로 하고 있는 거 확인했니? 괄호 안에 뺄셈 얼마? x-1. 그러면 그것이 분모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x-1이야. 그럼 x 이렇게 되시는 거. 맞죠? 결국 이만큼이 어디서의 미분계수? f'1. 그리고 나서 얼마야? 그렇지. 2가 되고 그래서 2분의 정답. 괜찮죠? 자, 3번은 잠깐만 냅두시고요. 3번은 너희가 생각하시면 알아요. 3번은 어떻죠?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식이 너희가 알던 식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식이 어? 이잖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걸 인수분해한다고.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지? 분모 0으로 가고 있는 건 확인됐고 괄호 안에 뺄셈이 x 마이너스 1이잖아. 괄호 안에 뺄셈은 여기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지. 그 형태가 있어야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4번을 먼저 갑시다. 3번은 너희가 보면 아시다시피 너희가 알던 형태가 아닙니다. 조금 다르죠? 좀 특별한데 그건 어떻게 풀지를 내가 말해줄게요. 4번부터 할 건데. 야, 4번은 너희 딱 바라보는 순간 내가 번분수 처리 좀 해줄게. 그치? 분자에 있던 부분을 분모의 분모로 내려줄게요. 아셨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로 내려가시겠네요. 괜춘? 그래서 요따구, 요따구. 괜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식은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다? 0으로 가고 있다. 괄호 안에 뺄셈 얼마야? x-1이야. 그러면 얘를 뭐 한다? 인수분해라고 부르죠. 맞아, 아니야? 인수분해 한다. 이 얘기잖아. 맞지? 거기까지 했지? 야,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거 다 체크했으면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그거 해주시면 된다고요.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이만큼이 얼마야? f 프라임 1이고 얘가 얼만데? 이만큼 3이야. 이것분의 1이잖아. 정답이 그래서 얼마? 1 이거야. 자, 마지막 3번까지만 하고 얘들아 10분 쉴 테니까 정신 차려 얘들아. 지금 다 풀어졌어 지금. 어휴 진짜. 어휴. 자 얘들아 3번까지 하고 쉴게요. 알겠죠? 3번 갑니다. 3번은요 선생님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너희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3번은요 뭐가 아니냐면 이런 게 아니에요. 봐봐. F 모시기 빼기 F 모시기 이 꼴 아닌 경우 이 경우입니다. F 모시기 빼기 F 모시기 이 꼴이 아닌 경우죠. 식이 그렇습니다. 3번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상수 곱하기 상수를 빼고 더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거요. 이렇게 푸는 방법 말고도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배우고 난 이후에 미분이라는 것을 배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미분하는 거 이용해서 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미분을 어쨌든 수투를 하긴 했던 친구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미분해서 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알려줘 마라 빨리. 오케이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풀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수 곱하기 상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더한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빼버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증명을 하는데 물론 너희가 증명을 직접 할 필요는 없겠지만 증명을 하는데 빈칸에서는 너희가 넘어가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데에서 필요합니다.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지 F 모시기 마이너스 F 모시기 꼴로 만들 수가 있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상수 곱하기 상수를 한 번 빼고 한 번 더한다 이 얘기야. 그럼 상수 곱하기 상수는 여기서의 상수는 얘는 뭐야? 문자야 상수야? 문자. 여기가 상수. 여기는 문자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자를 동그라미로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로 그리고 상수를 1이라고 합시다. 괜춘? 그래서 여기서 몇을 빼고 몇을 더할 거냐면 F1을 한번 빼고 다시 1과 F1을 곱한 것을 빼고 더한다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푸는 이유 자체가 이거야. 이 꼴로 만들기 위해서야. 너희는 이유를 아셔야 돼. 식이 더럽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풀지를 아셔야 돼요.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빼기 1 곱하기 F1은 F1을 빼준 거, 여기도 F1을 더해준 거.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줍니다. 식 같아졌죠? 그러면 보이셨나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하고 싶은 F 모시기 마이너스 F 모시기. 어디서 나오냐면 이만큼, 이만큼.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부터는 식정리거든. 봐봐. 앞에 있는 얘는요. F1은 앞으로 끌어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얘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남는 건 뭐야? 그렇지. 여기 뒤에 거가 딱 보였네요. 미분계수 그 형태가.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할 것이기 때문에 f 다시 x 플러스 1을 곱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야 분모 0으로 하는 거 확인했니? 괄호 안에 뺄셈이 분모에 있는 거 확인했니? 오른쪽 위에서의 미분계수다. 얘가 F'1이다. 자, 결론 갑니다. 앞에 거는요. EF' 다시 EF1 마이너스 EF' 1.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네. 뒤에 있는 내용까지 학습이 다 돼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 사실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들어보셨나요? 로피탈의 정리? 들어는 봤나요? 혹시 뭔지 아나요? 아쉽게도. 여기 단원은 단원이 아니죠. 수투는 그래요. 수투는 요거 하나의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을 많이 보여줄 거고 많이 알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방법 중에서 너희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제일 편한 방법대로 너희가 푸시면 됩니다. 근데 로피탈의 정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부정형 중에서 0분의 0꼴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특히나 얘도 0분의 0꼴이야.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죠.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때 리미트 한 다음에 f분의 g 이것에 대한 극한값은 리미트 한 다음에 f'분의 g'이랑 어떻다? 같다입니다. 자, 선생님 얼마나 얘를 깔끔하게 풀 수가 있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자, 우선은 0분의 0꼴 확인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분모 대입하니까 0 되는 거고요. 분자 대입하면 0 됩니다. 괜찮죠? 그때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분모 미분하면 얼마? 1 되죠. x-1 미분하면 1 됩니다. 자, 그리고 f1 여기는 숫자가 곱해져 있네요. 그리고 x제곱인데요. x제곱 미분하면 얼마? 2x 그리고 f1은 냅두셔야죠. 숫자잖아. 상수라니까. 상수 곱해져 있을 땐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fx제곱 이만큼을 미분할 건데 이게 안에 있는 것을 미분하시면 2x 그리고 건미분이라고 해서 f'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즉 이걸 미분했더니 2x에 그리고 건미분 f' x제곱 이렇게 돼서 x는 1로 대입하시니까 2f1 빼기 2f' 1 됩니다. 괜춘? 우선 쉬세요. 우선 10분 쉬었다 갈게요. 우선 쉬시고. 자, 우선은 얘들아 합시다. 자, 이 문제는요,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냐면요,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아셔야죠. 뭐 x-a분의 fx-fa 그것에 대한 극한도 괜찮지만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내가 그때는 외우지 말라고 했지만 이때는 연습 많이 했잖아. 어떤 거?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그것에 대한 h가 0으로 가는 극한. 연습 많이 했죠? 네.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 f'a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요거 빼기 fa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 아, 선생님 그러면 지금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면서요. 그러면 자, 요거 그리고 요거 얘 알고 싶대요. 얘 어떻게 구하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얼마 분의 h분의 f 몇 더하기 h? 2 더하기 h 마이너스 fe 인정?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춘? 이건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얘는 여기에 의해서 fe 더하기 f h다. 얘가 fe 더하기 fh다. 그러면 FE가 어떻게 돼? 사라지죠. 분자에서 FE가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것이 뭔데?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 요것만 남습니다. 맞니? 네, 이거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소식 이용했죠? 그리고 나서는 요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F'0 이거는 그건 무엇이냐? 하셔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얼마?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인정? 근데 F0 플러스 H는 방금 이 식에 의해서 F0 더하기 FH라고. 그럼 결국 F0, F0이 어떻게 돼? 사라지고 남는 것은 요거네. 그럼 얼마다?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얘가 4야. 그럼 얘는 얼마야? 4야. 정답이 그래서 4야.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한번 써주세요. 써주시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관계식을 사용해 보세요. 그럼 지워질 거 알아서 지워질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 정리하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사실 F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 관계식이거든요. 함수 관계식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미분 그렇게 있을 때 다시 뭐라고? 미분 이렇게 있을 때 미분이 된 게 뭐야? 프라임 했을 때야.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문제 있을 때 아셨죠? 그때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편미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편미분을 통한 방법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지금 이 방법이 물론 모두 다 통해요. 내가 말한 함수 관계식이면서 그러면서 함수 관계식이면서 F'이 들어있는 그러한 문제다. 그러면 다 요구하는 건 다 똑같거든. 아셨죠? 그땐 다 통해. 다 통하니까 그때마다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든 과외 선생님이든 만약에 물어보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법의 풀이를. 그럼 편미분에 대한 선생님 이거 편미분으로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주실 겁니다. 아셨죠? 물론 교육과정은 외예요. 하지만 굉장히 편하긴 편해요. 알았죠?
자, 그러면 편미분을 통한 이 방법은요. 첫 번째. 그리고 사실 이거 증명도 가능해. 말이 편미분이라고 해서 이게 편이 그거거든. 이거 치우치다 해서 치우칠 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만 변수로 둔다 이런 게 편미분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는 맞는데 사실 그렇게 증명할 필요도 없이 로피탈로 증명이 가능해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또 알려줄게요. 알았죠? 우선 지금은 이 편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여줄 건데 자 이거는 1번, 2번, 3번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갑시다. 어떻게 하냐면 y 아니죠. 1번, 2번까지만 하시면 되네요. 이거는 1번, 2번까지만 합니다. y에 대해 미분합니다. 자, 이 y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x는 상수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식은 x와 y에 대한 식이죠. 근데 그것을 y에 대해서 미분한다고요.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y는 0 대입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지?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겠지? 잘 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만약 이게 첫 번째 풀이는 이제 미분계수를 통한 풀이, 즉 이거는 그냥 개념 원래 여기 풀이에 있는 그 풀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편미분을 이용한 풀이라고 해서 이 풀이 그대로만 갈게요. 아셨죠? 자, 이거를 잘 봐.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우리 너희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해서 잘 보세요. f 한 다음에 만약 여기가 5x 얘를 가지고 미분할 때 조금 뒷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O F 프라임 OX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미분 속미분이고요. 겉에 있는 거 미분해서 겉미분입니다. 안에 있는 거 미분하시면 5거든. 그리고 겉에 있는 거 미분하시면 그냥 프라임만 붙이면 돼. 이거야. 수투는요. 수투는 이게 함수의 극한서부터 연속해서 미분 적분이 이게 따로따로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수원과 달라요. 수원은 지수로그 따로, 삼각함수 따로, 수열 따로, 그냥 다 따로 국밥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그냥 한 통속이에요. 뒷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앞 내용도 오히려 되게 쉬울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쑥 훑었던 친구들이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외웠던 공식들이라든가 수투를 배웠던 친구들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한 번은 돌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 정도를 못한다.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배웠던 것들. 아셨죠? 기본 미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만약 그게 된다면 자 보세요. 야 얘를 가지고 y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얘 안쪽에가 몇 차식이야. 이거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y에 대한. 그렇지. y에 대한 1차식이야.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y만 변수 취급하는 거야. 맞지? 그럼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분하시면 얼마 남아?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 되는 거지. x는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0 돼버리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 더하기 x, 즉 x 더하기 y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는 1 되고 더하기 x는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사라지는 거야. 맞죠? 자, 천천히 하세요. 처음이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 겉미분이야. 이렇게 되시는 거고. 맞지?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 x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0이죠. 얘는 y에 대한 식입니다.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것을 프라임만 붙이자. 이 얘기입니다. 미분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프라임만 붙이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f 프라임 y가 됩니다. 됐어? 그럼 여기다가 y는 0을 대입해 볼 거야. 이 y는 0 왜 대입하죠? 대입하라며. 그대로 해주세요. 알았죠? 이거는 그냥 이 방법 그대로 해주세요. y는 0 대입했죠? 그럼 f 프라임 0과 누가 같아? f 프라임 x가 같아. 자, 해석해 주세요.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0과 같다는 얘기는 f 프라임 x는 상수함수. 실이니? 실이었구나. f 프라임 x가 상수함수야. 그럼 되게 웃긴 거 알려줄까? 지금 여기서는 f 프라임 2를 물어봤기 때문에 4였어. f 프라임 5를 물어봐도 4지. f 프라임 6을 물어봐도 4지. 왜? 지금 풀어가는 증명 과정 자체가 이것만 보더라도 알잖아. f 프라임 3을 물어봐도 f 프라임 마오를 물어봐도 다 4였던 거야. 왜?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0과 같다는 얘기인데 f 프라임 0이 4래매. 얘가 4면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던 10을 집어넣던 만을 집어넣던 다 상수라고 상수. 아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되게 그냥 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뒤에 것 내용을 자꾸 끌고 오는데 그냥 한 번 한 번씩 상기시키세요. 완전히 100%다 이제 소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상기 계속 시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야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들어갑니다.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요. b-a분의 fb-fa. 이게 a와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f'A는요. 그냥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B는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네들이잖아. 맞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a와 b에서의 그냥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직선을 이은 거랑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 중에서 누가 제일 커라고 하면 어디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F'A가 제일 크다. 그리고 나서는 두 점을 이은 거.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럼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 네. 얘들아. 시작해봅시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입니다. 자, 우선은 미분 가능하다, 연속하다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난 연속 단원에서 난 들어가자마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연속한다. 그거를 그래프상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 그거 뭐라고 그랬어? 연속한다. 뭐하니? 그래,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다. 그거 각각 존재한다. 그거는 정의고요. 그리고 내가 연속 단원에서 이어져 있니? 아셨죠? 내가 그거를 맨 처음에 연속 들어가자마자 연속 동그라미 쳐놓고 이거부터 써놔 이거부터 했거든. 알았죠? 여기도 지금 한번 써놓으세요. 알았죠? 연속은 뭐라고? 이어져 있니?
자, 다음 갑니다. 이번에는 미분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건데요. 우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속에 대해서는 정의는 그거야. 정의가 무엇이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얘기해야 돼. 뭐라고?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걔네들이 같다야. 이게 그냥 정의야. 이름인데 바뀌면 안 되죠. 똑같아야 돼요. 정의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걔네들이 같다. 됐죠? 이게 연속의 정의.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는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야. 근데 너희 미분 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아까 썼잖아, 그치? 순간 변화율이 뭐였어? 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거든.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점점 한없이 뭐 한다? 가까워진다, 가까워 온다. 이것이 순간 변화율이었어.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된다. 즉 지금 어디를 한 거지?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어떤 표현으로서 했지? 극한을 통해서 했죠. 자,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분 계수를 말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셔야지 우리는 뭐 한다? 미분 가능하다가 돼버리는 거야. 어떤 극한값이냐면 그 기울기에 대한 극한값. 그게 접선을 그릴 수가 있냐 없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부드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약간 태극무늬, 그 태극무늬양의 뒤집힌 모양이네요. 그거의 뒤집힌 모양인데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만약 이게 미분 가능하냐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해주시냐면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접선을 그릴 수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점에서 접선을 그릴 수 있죠. 접선을 그릴 수 있죠. 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봤잖아. 미술 시간에. 이런 거 약간 스케치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서 곡선 그리지 않았어?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 우리 그 스케치. 그런 거. 스케치 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 곡선을 그릴 때, 곡선을 바로 그리기가 좀 힘들 땐 그 접선들을 가지고 접선을 이어서 우리는 뭐 한다? 그 곡선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느낌.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 그려질 때는 다 접선을 그릴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면 그렇지가 않을 때는 무엇이느냐? 뭐, 이런 거죠. 보이시나요? 얘는 이쪽에서의 접선은 요거야. 이쪽에서의 접선은 요거야. 이쪽에서의 접선도 요건데,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뾰족한 이 점에서의 접선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이 왼쪽에서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잖아. 어디가? 미분계수 역시 미분계수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다가올 수 있고 인정? 그럼 왼쪽에서 오는 것에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좌미분계수. 이게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라고. 그럼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야.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라고. 이 두 개가 달라. 그러면 그거는 존재한다고 해? 안 한다고 해? 안 한다고 그러지. 그거 어디서 했어? 우리 극한에서 수렴한다는 얘기는 단 하나의 값으로 존재한다. 이게 수렴한다였어. 얘는 수렴하지 않잖아. 결국 미분 불가능하다야. 그럼 자 갑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 근데 이거는 미분 불가능. 어떻게 생긴 거냐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 느낌 무슨 느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자,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 자, 영어로 쓰면은 스무스하다. 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너희 생각해 보세요. 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는 이 미분 가능하고 연속성하고는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성하고 누가 더 까다로운 애일까? 미분 가능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얘가 좀 더 까다로운 애죠. 그럼 우리가 포함 관계로 따졌을 때 미분 가능이면은 연속이다. 맞아 틀려? 맞죠? 맞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 뭐라고?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 이어져 있던데 이건 명제가 맞잖아. 맞죠?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난 그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우리가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는요. A에서의 그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 얘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그 극한값이 어떻다? 존재한다? 라는 얘기죠.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하는 게 있죠.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해. 분자 어디로 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됩니다야. 아,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fx 마이너스 fa 했더니 얘가 얼마다? 0이다. 맞지? 자, 또 나오죠? 야, 이거를 알고 있으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fa는 얼마다? 이건 당연히 이건 그냥 숫자야. 변하는 게 없어. 그냥 fa잖아. 이건 맞죠? 변하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자, 생각합시다. 뭐를 배웠었냐면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렴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도 상관이 없다.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모가 0이 아닌 것만 조심해라. 따라서 이 두 개는 뭐 하면 더하면 사라지죠. 남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는 fx가 f a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무슨 말이죠? x는 a에서 연속이다. 맞습니다. 나는 처음에 시작을 미분 가능하다, 즉 미분계수가 존재한다에서 시작해서 연속이다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 결국 이것이면 이것이라는 것은 보여줬어. 근데 이것이 되는 것은 거짓이라고요. 그 발레가 이렇게 뾰족한 점, 뾰족점. 맞죠? 자, 이번 문제 갑니다. fx는 절대값 x-1입니다. 춘춘. 야, 이걸 딱 바라봤을 때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연속성과 미분가능성을 조사해라 이거잖아. 근데 이게 선생님 뾰족하잖아요. 그냥 x는 1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그냥 결론 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너희의 판단일 뿐이고 너희는 뭘로 보여줘야 돼? 수식으로 보여줘야 돼. 보여주셔야죠. 그거는 너희의 그림이고 너희의 판단일 뿐이잖아. 수학적으로 보여줘야지. 알았지? 그거가 밑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귀찮지만 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연속성 갈 겁니다. 우리 연속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다? 연속은요? 맞아요. 극한값이 같다. 맞아요. 걔네들이 어쨌든 존재 같다. 이 얘기가 어쨌든 정의입니다. 그러면 확인할 거는 F1 확인할 거야. 얼마죠? 0입니다.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 fx는 얼마다? 0이다. 알고 있죠?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f'1을 바로 쓰시면 안 돼요. 그 f'1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1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 쓰는 게 f'1인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냐면 극한을 보내시는데 우리 미분계수잖아. 미분계수 너희가 외우기 쉬웠던 식은 이거잖아. 난 외우기 쉬웠던 식으로 해볼게요.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는 어떻게 불러주셔야 되냐면 1보다는 작은 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럼 여기는 x가 1보다는 큰 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여기는 fx 마이너스 f1 계산한다는 얘기야.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해봅시다. 자, 우리 F1은 얼마라는 걸 알아요.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얘는 0 지워주면 괜찮겠고요. fx 대신에는 절대값 x-1이 들어가시면요. 여기는요. 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얘 안쪽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왜 음수죠? 1보다는 작은 쪽에서 오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야. 그럼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길 때 어떻게 벗겨? 괄호치고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괄호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기는 겁니다. 그럼 지워지니까 얼마가 돼? 그렇지, 마일이야. 그럼 자 여기도 이때는 좀 속도를 좀 빠르게 합시다. 리미트 x가 1보다는 큰 쪽에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1 요따구가 들어가시겠고요. 그런데 안쪽이 양수라는 걸 알아요. 절대값은 그냥 괄호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1 됩니다. x는 1에서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 괜춘?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연속이라고 했고요. 미분 불가능이래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그려진 건 어떻게 그려진지 알아. 선생님 이거는 fx가 곧 y는 절대값 x인 이렇게 v자 모양 자체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맞죠? 자, 우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마이너스 1의 의미는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기울기 얼마죠? 마일. 그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이란 얘기는 얘가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이 얘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한없이 다가갈 때 이 얘기가 되는 거라서. 맞아. 이 오른쪽에서 다가올 때 얘가 얼마라고? 기울기 얼마라고? 1이라고 이게 보이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얘는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x는 1에서 연속 그리고 미분 불가능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 함수값 따질 건데 f1 얼마죠? 2죠. 여기서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나서 x가 1로 다가가는 그 극한의 값은요. 우극한, 다극한을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맞죠? 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얼마죠? 2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2입니다. 따라서 x는 1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따질 때도요. 역시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요. x는 1로 가는데 그 우 미분계수 그리고 좌 미분계수를 각각 따져서 걔네들이 같은지를 따지시는 거. 그래서 리미트 x가 1보다는 큰 쪽, 리미트 x가 1보다는 작은 쪽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럼 결국 x가 1보다는 큰 쪽이란 얘기는 이렇게 쓴 다음 이렇게 쓰시고 fx가 x가 1보다는 큰 쪽이래요. x제곱 플러스 x고요. 그리고 f1은 2라는 걸 아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얘는요, x가 1보단 작은 쪽에서 갑니다. x-1분의 여기도 f, 얘가 2라는 걸 아니까 얼마? 3x 마이너스 왜? 그러니 0분의 0꼴이고요. 둘 다 0분의 0꼴이네요. 지워질 거 지워지시고요. 남는 것은 x 플러스 2가 되고요. 대입하시면 얼마다? 자, 얘도요. 지워질 거 지워질 그렇죠. 3입니다. 어호, 얘 둘 다 3이고요. 이렇게 되셔도 확인이 가능하구나. x는 1에서 미분 가능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얘를 가지고 문제 뭐야? 불연속인 x의 값, 그리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값. 자, 문제 갈게요. 야, 미분, 아니다. 자, 1번은 불연속인 x의 값이야. 불연속. 어디? 1, 3. 그래서 x는 1, x는 3.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1, 2, 3. 이거 중요하죠.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고 해서 뾰족점만 찾는 게 아니라 불연속인 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